안녕하세요. 두이 시언어 입문의 저자 김성엽입니다. 이번 18장에서는 구조체와 연결 리스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시언어에서 배열과 구조체는 기본 자료형이나 사용자가 정의한 자료형을 가지고 데이터를 그룹짓는 문법입니다. 배열은 동일한 데이터를 그룹짓는 문법인 반면 구조체는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그룹짓는 문법입니다. 즉, 데이터를 그룹짓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국어, 영어, 수학 시험을 쳐서 결과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 반의 국어 선생님은 국어 성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어 점수를 그룹 지어서 학생을 지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 선생님도 영어 점수를 그룹 지어서 학생들을 지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데이터를 그룹 짓는 것이 배열입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의 경우에는 학생별로 성적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각 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그룹지어서 관리할 것입니다. 이처럼 학생 기준으로 데이터를 그룹짓는 방법이 구조체입니다. 결국 배열은 동일한 성격의 데이터를 그룹짓는 문법이고 구조체는 여러 가지 성격의 데이터를 그룹지어서 새로운 관점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배열과 구조체는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 문법입니다. 그럼 데이터를 새로운 관점에서 그룹짓는 구조체 문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체를 배우기 전에 Type Define이라는 문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ype Define은 Type Define의 줄임 표현입니다. 기존 자료의 이름의 길이가 긴 경우 이제 계속 사용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unsigned short int나 뭐 unsigned long int 이런 자료용 같은 경우는 이름이 길잖아요. 이런 긴 이름의 자료용을 재정의하여서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물론 그 용도로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법을 샵디파인과 비슷해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샵디파인은 샵이 붙었으니까 그냥 전처리기고요. 타입 디파인은 사용자 정의 데이터 타입의 한 종류입니다. 전처리기가 아닙니다. 자, 먼저 타입 디파인 가지고 기존 자료형을 단순한 형태의 새 자료형으로 바꾸는 형태부터 먼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unsigned short int라고 하면 이름이 길죠. 우리가 보통 이제 unsigned short int 이렇게 적으면 길잖아요. 물론 생략형이 가능하지만 생략하지 않고 다 적는다면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type define을 쓰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거 이제 자기가 기존에 사용하던 자료형 그리고 요 뒤에 적는 것이 자기가 새로 사용할 자료형입니다. type define 문법을 써서 이 기존 자료형을 이 이름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이제 소스에서 us라고 적으면 us는 unsigned short int의 와 동일한 자료형이 되는 겁니다. 즉 밑에 지금 템프라는 변 썼죠. 그러니까 us 템프라고 적으면 unsigned short int 템프라고 적은 거 똑같습니다. 자기 프로그램에서 매번 이제 unsigned short int를 많이 적게 될 것 같다. 아니면 이 데이터의 성격이 바뀔 수 있는데 그 성격이 이름이 길다라고 하면 이처럼 unsigned short int를 us라는 이 짧은 이름으로 재정의를 해서 이렇게 사용하면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만큼 적어야 되는 것보다 이렇게 적으면 되기 때문에 짧게 적을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겠죠. 자, 보시면 이제 실제로 쓰는 걸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 했던 내용을. 그럼 여기서 보면 type define 하셔서 unsigned short int us라면 이제 type define을 이용해서 새로운 사용자 정의 자료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us라는 자료형을 만들었고 실제 쓸 때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쓸 때는 unsigned short int data 이거 데이터 변수할 때는 일반 변수 쓰듯이 일반 자료형을 가지고 변수를 선언했고요. 데이터에 5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템프는 us를 선언했죠. 근데 us가 unsigned short int니까 결국 위에 데이터 변수를 선언한 것이나 템프 변수를 선언한 것이나 둘 동일합니다. 얘도 어차피 unsigned short int니까요. 그래서 데이터를 템프에 넣으면 결국 템프 값은 같은 이렇게 선언된 거기 때문에 5가 됩니다. 타입 디파인의 장점은 첫 번째 장점은 복잡해 보이는 문법을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처럼
이건 추가 정점이네요. 그러니까 앞에 했던 거는 그냥 긴 자료형을 짧게 그 표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짧게 이제 치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이야기 드릴 것은 이제 복잡한 표현을 좀 단순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마, 그 배열을 선언할 때 배열을 쓰려면 이렇게 오를 이렇게 그 대괄호와 함께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자체를 그 배열 표현을 타입 디파인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적으면 그 my data라는 이 자료형을 만드는데 이게 새로운 자료형입니다. 자료형을 만드는데 int 5짜리 이 자료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my data temp라고 하면 이 my data가 새로운 그 자료형이거든요. 이렇게 적으면 그래서 int하고 이 대괄호 5 있는 게 이 치환된 자료형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my data temp라고 적으면 실제로 이렇게 선언한 거랑 같습니다. 마치 일반 변수를 선언하는 것 같은데 my data가 정수 5개짜리 그룹을 지은 그 배열과 동일하기 때문에 my data temp라고 적으면 int temp 5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즉 일반 데이터, 그러니까 일반 그 변수, 일반 자료형을 길게 적은 것을 짧게 적는 것도 가능하고요. 지금처럼 배열 문법 자체를 치환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렇게 이름이 이제 중간에 오는 거죠. 아까는 완전 뒤에 이름이 정해졌었잖아요. 타입 디파인할 때 앞에 기존 자료형, 뒤에 새 자료형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처럼 배열 같은 문법을 타입 디파인으로 치환할 때는 이 사이에 이름이 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우리 변수 선언하는 거하고 동일해야 되거든요. 타입 디파인만 이렇게 빼시면 요것만 봤을 때 마치 딱 봤을 때 my data라는 변수를 선언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타입 디파인 문법은 마치 변수를 선언하는 것처럼 그 형태를 갖춰야지 정확하게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my data를 int 5개짜리 배열 형태로 선언한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my data라는 자료는 크기가 int가 4바이트고 5개니까 20바이트짜리 자료형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my data라는 이 새로운 자료형은 20바이트짜리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my data temp라고 적으면 이 자체가 temp가 20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거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 포인터 배열할 때 배웠는데 지금 이런 형태의 그 뭐죠? 그 포인터를 사용하면 많이 어려워합니다. 지금 이걸 기억하십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포인터를 하나 선언하고요. 지금 가로를 여기 쳤잖아요. 그러니까 배열이 아니라 포인터입니다. 포인터를 하나 선언하고 이 포인터가 int 5개짜리 그 배열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변이가 20바이트짜리 변이를 가지는 포인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터를 선언했는데, 그러니까 포인터 하나를 선언했는데 이 포인터가 가리키는 대상의 크기가 20바이트라는 거죠. 변이가 20바이트인데 이렇게 쓰면 다들 어려워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위에서 지금 타입 디파인으로 my data 5 이렇게 정의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쓸 거면 왜 이렇게 쓰면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하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지금처럼 이 포인터가 결국 가리키는 대상이 뭐예요? int 5개짜리 배열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즉 my data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선언할 수 있냐면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똑같은 거 다시 한번 적은 것 뿐이고요. my data pointer p. 그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딱 적어 놓으면 눈에 확 띄죠. 그러니까 포인터 p를 하나 선언했구나. 근데 이 p가 가리키는 대상이 my data이구나. 그 my data가 뭐냐면 int 5, 즉 20바이트짜리 변이를 가지는 자료용으로 된 데이터를 가리키는 포인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적으면 이걸 보고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게 포인터인가 배열인가 이렇게 헷갈리지만 사실 이렇게 바꿔놓고 적으면 누가 봐도 얘는 포인터잖아요. 포인터이면서 이 포인터는 이만큼의 크기를 가리키는 포인터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이데이터를 보니까 마이데이터라는 이 타입은 int 5짜리 즉 이런 형태의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더 복잡한 문법 즉 이렇게 복잡한 문법을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형을 그러니까 타입 디파인의 두 번째 장점은 사실 이게 실질적인 장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까 뭐 앞에 짧게 선언해서 쓰거나 아니면 이제 복잡한 자료형을 좀 단순하게 표현하는 건 사실 많이 적는 게 아니라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냥 지금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이 자료형의 크기를 쉽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 타입 디파인을 쓰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이 age, 즉 나이를
캐릭터 변수를 이렇게 선언해서 썼었는데 지금 보면 그 부호 있는 1바이트로 썼죠. 그러면 부호 있는 1바이트면 마이너스 128에서 127까지 보통 저장하는 변수잖아요. 근데 이 변수에 나이를 저장했는데 지금 뭐 나이가 막 140살 이렇게 최대 나이가 지금 128, 127, 7살 넘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나이를 여기 저장할 수 없구나 해서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 나이를 저장했던 소스 그 곳을 전부 다 이제 뭐 언사인드 캐릭터로 바꾸거나 아니면 shorted int 좀 더 크게 뭐 3만 살까지 사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short int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나이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면 이 캐릭터 age라는 변수를 한 번만 썼을 리 없거든요.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나이와 관련된 부분은 전부 다 캐릭터 age라고 되어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을 찾아다니면서 다 short int age로 다 바꿔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보통 되어 있겠죠. 보통 이제 타입 디파인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프로그램의 각 뭐 나이를 보여주거나 나이를 찾거나 할 때 이제 인자로 넘어가는 부분이라든가 그 메인 함수에서 기본 변수 썼던 거라든가 전부 다 이 age라는 그죠? 이 age라는 이런 타입을 썼을 거라는 거죠. 캐릭터 age라고 이렇게 변수를 다 썼을 텐데 이 부분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short int age라고 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이 캐릭터를 다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 개발 툴이 워낙 좋아져서 바꾸기 기능 변경하기 기능, 바꾸기, 문자열 패턴 바꾸기 기능을 써서 캐릭터를 전부 다 그러면 short int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캐릭터 변수를 꼭 여기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용도로 캐릭터 얼마든지 많이 쓸 수 있죠. 뭐 캐릭터 플래그에서 다른 용도의 변수에다 캐릭터 썼을 수도 있는데 그 전부 다 캐릭터를 다 short int로 바꾸게 되면 원하지 않는 다른 변수의 타입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런 변경 기능으로도 바꾸기는 좀 실수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부터 내가 어떤 다루는 데이터가 다른 형태의 자료형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좀 그룹이 좀 애매하다. 지금은 이렇게 쓸 것 같긴 하지만 나중에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캐릭터 에이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타입 디파인으로 캐릭터를 대문자 에이지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새로운 자료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럼 캐릭터를 에이지로 바꾼 거죠. 그래서 쓸 때는 이제 캐릭터 대신에 에이지로 이렇게 다 적은 거죠. 이렇게 적어도 어차피 이 H가 캐릭터일 테니까 이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이렇게 사용한 경우에는 캐릭터 A를 shorted int A로 바꾸는 경우에 이 저기 있는 소스에 있는 소스는 바꿀 필요가 없고요. 이 type define에 되어 있는 이 부분만 그쵸. type 캐릭터 A를 type define short int A로 바꾸면 나머지 A들은 다 바뀐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즉 여기 있는 요 한 줄만 그죠? 요 한 줄만 캐릭터 age에서 short int age로 바꾸면 나머지 age들은 다 short int라 바뀐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소스 전반에 있어서 자기가 수정할 부분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데이터를 직접 명시를 했다면 바뀌게 되면 다 바꿔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type define을 쓰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type define 선언하는 그 문법에서만 그 정의문만 이렇게 바꿔주면 다 바뀐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그 소스를 관리하는 게 좋기 때문에 타입 디파인을 많이 씁니다. 즉 타입 디파인은 이제 좀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성격으로 쓴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긴 아주 이제 타입 뭐죠 이렇게 자료형이 길게 표현되는 그런 자료형들을 좀 짧게 의미를 줘서 데이터의 의미를 새롭게 부여해서 이제 쓰고 싶을 때 줄임 표현으로 많이 쓰고요. 두 번째는 복잡한 문법을 그냥 자기가 잘 이해하면 그냥 쓰시면 되는데 아까처럼 배열 포인터 같이 복잡한 문법은 이 타입 디파인으로 한번 더 풀어주시면 굉장히 명확하게 문법을 볼 수 있도록 이제 볼 수 있고요. 변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스 전반에 걸쳐서 어떤 자료형을 쓰는데 이 자료형이 나중에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타입 디파인으로 정해 놓고 쓰시면 나중에 이제 실제로 바뀌게 되었을 때 굉장히 편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차는 이제 넘어갑니다. 자, 비슷한 형태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사람 5명의 나이, 키, 그리고 몸무게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겠죠. 우리가 뭐 배열이든 구조체든 포인터든 아무것도 안 배웠다고 하면 이렇게 무식하게 나열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입력받는 것도 이제 한 사람씩 입력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쭉 나열식으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무식하게 프로그램이 될 겁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은 동작하겠죠. 뭐 사람의 나이를 굳이 뭐 나열식으로 하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없어 보이기도 하고 불편하고 소스 관리하기도 불편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나열식으로 변수를 선언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배열과 같은 문법을 사용해서 그룹 지어서 관리합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제가 시연에서 데이터를 그룹 짓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배열이고 하나는 구조체라고 했잖아요. 근데 배열은 동질의 데이터를 다룬 거기 때문에 아까 앞에 했던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은 데이터끼리 묶습니다. 에이지는 정수니까 같은 나이끼리, 그러니까 나이끼리 이제 다 묶은 거고요. 5개를 배열로. 그다음에 키는 키대로 모았고요. 몸무게는 몸무게대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즉 같은 종류의 데이터끼리 그룹 짓는 게 배열 문법입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얘는 인덱스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아까는 나열식으로 프로그램을 해야 됐지만 앞에서는 지금은 이제 반복문을 이용해서 그리고 스캔F를 반복문을 이용해서 이제 반복을 돌리면 되기 때문에 앞에 했던 거에 비해서는 코드가 훨씬 깔끔하게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 데이터를 그룹 짓지 않는 것보다 데이터를 그룹 짓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배열의 한계는 뭐냐면 같은 크기 아닌가 배열 크기만 보통 크기만 같다기보다는 결국은 동질의 데이터 동일한 데이터를 그룹 짓는 문법이기 때문에 어, 그 아까 뭐 나이별로 키별로 몸무게별로 그룹 지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보통 이렇게 쓰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뭐 데이터를 출력할 때 나이를 쭉 출력하고 키를 쭉 출력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보통 어떻게 출력 많이 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출력하는 게 더 보기 좋겠죠. 결국은 뭐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나이 쭉 나오고 키 쭉 나오고 이렇게 되면 그 특정 사람들 자기 뭐 신현주 씨 같은 경우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자기 거 정보를 보려면 여기서 하나 찾고 또 밑에 가서 하나 찾고 그다음에 또 몸무게 가서 하나 찾고 이렇게 되면 데이터를 확인하는데도 문제가 좀 있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데이터는 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그룹 짓는 게 차라리 더 낫다는 거죠. 뭐 나이키 몸무게, 신현주 씨의 나이키 몸무게를 이렇게 하나로 그룹 짓고 마den승 씨의 나이키 몸무게 이렇게 하나 그룹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편하다는 거죠. 즉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게 편할 수도 있죠. 그쪽에서 바라보는 게 뭐 나이만 통계를 내겠다, 뭐 키만 통계를 내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편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 보여줄 때나 관리할 때는 이렇게 더 많이 관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별로. 지금 데이터 자체가 사람에 대한 데이터인데 사람별로 관리하는 게 맞지 나이별로 관리하고 키별로 관리하고 이거는 사실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열은 동질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관리하는 개념이고요. 이제 앞으로 배울 배열 구조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인별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로 다르지만 한 사람 어떤 특정 또 다른 개념 그러니까 지금 키 나이 몸무게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 그죠?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는 그룹을 지어서 서로 다른 나이, 키, 몸무게 같이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하나로 그룹 짓는 그런 문법을 구조체라는 문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그룹 짓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18장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룹 짓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자, 그러면 구조체를 한번 보면 구조체 문법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구조체는 사용자 정의 자료형의 한 가지 중에 하나고요. 배열도 사용자 정의 자료형입니다. 시언어에서는 크기나 형식 형식이 다른 데이터들을 하나의 같은 걸 그룹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이죠. 같은 것도 그룹 지을 수 있고 다른 것도 그룹 지을 수 있습니다. 크기나 형식이 다른 데이터를 그룹으로 묶어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체라는 문법을 제공합니다. 얘도 똑같습니다. 기본 자료형이나 사용자 정의 자료형을 둘 다 사용할 수 있고요. 그걸 그룹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사용하는 형태를 보면요. 아까 스트럭처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제 스트럭트까지만 이렇게 키워드를 사용하고요. 컴파일러가 이제 스트럭트라는 키워드를 만나면 이 사람이 이제 구조체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구조체를 이용해서 새로운 자료형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고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스트럭처는 생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들고 싶은 자료형의 이름을 여기다 적습니다. 그리고 자료형 1, 자료형 2, 자료형 3 이렇게 자기가 쓰고 싶은 걸 이렇게 쭉 적어서 이렇게 이제 중괄호로 그룹 지으면 이게 새로운 자료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렵죠? 실제 예를 한번 보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스트럭처라는 건 키워드고요. people 아까 그 나이 그 뭐죠 신체 검사한 거 그 정보를 이제 구조처럼 만들어 보면 people이라고
구조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여기에 지금 보면 이제 이름, 나이, 그다음에 키, 몸무게 이것을 이제 서로 다른 데이터 4개를 그룹을 지은 겁니다. 물론 이제 플로트 같은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좀 성격이 좀 얘는 몸무게를 같지 않잖아요. 얘는 키고 얘는 몸무게니까. 그래서 지금 요거 이제 4가지를 다 다르다고 좀 가정하고 할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플이 내가 새로 만든 자료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요 4가지 이름과 나이, 키, 몸무게 이 4가지를 그룹 지어서 새로운 데이터로 관리하는 것, 새로운 그룹 데이터로 관리하는 것이 바로 구조체 문법입니다. 자, 그러면 쓰는 걸 보면 요 그 people이라는 데이터를 아까 앞에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이 people은 보통 자료용은 자기 크기가 있잖아요. 뭐 캐릭터 같으면 1바이트고 short dent면 2바이트고 그죠? 플로트면 4바이트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는 어떻게 될까요? 되겠습니까? 얘가 12바이트고요. 그죠? 2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니까 그죠? 여기에 10바이트고 12바이트니까 총 22바이트입니다. 지금은 그냥 22바이트라고 하겠습니다. 구조체는 자기 내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그룹 지어진 데이터들의 총 합이 이 구조체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people의 새로 만들어진 people이라는 이 자료형은 22바이트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자기가 structure people 그러니까 C 언어 표준에서 지금 이제 그 기본적인 표준에서 봤을 때 structure people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보통 자료용 적을 때는 structure 같은 키워드 안 적잖아요. 근데 사용자가 새롭게 만든 구조체를 이용해서 만든 자료용 앞에는 이렇게 structure를 적어야 됩니다. structure people 데이터 이렇게 적으면 이 데이터라는 변수는 people이라는 그 새로 만든 구조체를 이용해서 만든 변수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크기가 22바이트입니다. 이 자료용은 이거 people이라는 자료용이 22바이트니까 이 데이터 변수는 22바이트 크기의 변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people이라는 구조체를 이용해서 꼭 일반 변수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배열 문법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프렌드 리스트는 64 곱하기 그죠? 이 people 하나가 20이니까 요 프렌드 리스트라는 요 배열 전체 크기는 22 곱하기 64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포인터 문법도 쓸 수 있습니다. people을 이용해서 포인터를 써서 그죠? 그럼 이 포인터는 크기가 얼마겠습니까? 주소를 저장하기 때문에 p는 4바이트고요. p가 가리키는 대상은 크기가 people 즉 22바이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다 스트럭처 붙여주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 people이라는 이 자료용을 쓰면 일반 변수 또는 배열, 포인터 여기 다 쓸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뭐 int나 캐릭터나 플로트나 더블과 같은 이런 기본 데이터 타입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문법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구조체를 나타내는 이 키워드를 계속 적어야 되니까 불편하죠.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쓰면 더 좋을 텐데. 근데 이제 C 언어 문법이 초창기에 나올 때 이 구조체를 일반 자료용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자기가 만든 사용자가 정의한 문법을 예, 확인하기 위해서 이 스트럭처라는 키워드를 썼는데 여기 불편함 때문에 우리가 앞에 이거 18장 시작할 때 제가 타입 디파인 설명하고 시작했죠. 거기서 설명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설명을 한 겁니다. 이제 보통 타입 디파인은 이름을 길게 나열되는 경우에 좀 짧게 표현하고 싶을 때 타입 디파인 쓴다고 했죠. 그 목적으로 지금 구조체랑 같이 쓰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people만 적으면 될 텐데 앞에 스트럭처 또 적어야 되니까 스트럭처 people 하면 길잖아요. 그래서 요거 이름을 긴 걸 짧게 줄여주기 위해서 타입 디파인 이렇게 같이 쓰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타입 디파인 스트럭처 people person 이렇게 그 person이라는 새로운 그 자료용을 또 하나 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럭처 people 대신에 person으로 치환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 쓸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앞에 스트럭처를 다 안 쓰고 people, 스트럭처 people 대신에 person이라고 다 적는 거죠. 이렇게 적어버리면 이제 앞에 스트럭처를 안 적어도 되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적는 것보다 이렇게 적는 것이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실제 과거에 구조체를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많이 썼었고요. 네, 이렇게 쓰면 이제 구조체를 선언하고 타입 디파인을 또 선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2번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쓰고 people이라는 구조체를 만들고 그다음에 또 다시 타입 디파인에서 person이라는
이 뭐죠? 새로운 타입을 또 만들고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걸 두 개를 하나로 붙일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 이 타입 디파인이 요 앞으로 붙었고요. false는 요 뒤로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법을 결합해서 이렇게도 씁니다. 그죠? 이게 귀찮아서 이렇게 두 번 쓸 것을 이렇게 한 번에 타입 디파인 스트럭처로 이렇게 한 번에 바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진 문법입니다. 자, 이렇게 쓰다 보면 어, 이게 펄슨도 타입이고 피플도 타입이잖아요. 그러면 둘 다 타입이니까 쓸 때는 어떻게 쓰겠습니까? 보통 요거만 적겠죠. 요걸 적게 되면 스트럭처까지 적어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펄스만 적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펄슨으로만 쓰겠죠. 피플 안 쓰고 이걸로도 얼마든지 구분이 되니까. 그래서 이 피플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타입 디파이너로 치환을 한 경우에 했다면 이 people을 따로 쓰지 않고 그냥 바로 person이라고 요 자기가 쓰고 치환하고 싶은 요거 하나만 적어도 됩니다. 요게 people 굳이 안 적어도 된다는 겁니다. 요거만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형태도 있습니다. people 적었는데 뒤에 person은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근데 보니까 타입 디파인이 없죠. 이렇게 되면 얘랑 의미가 완전 다릅니다. 요거랑 비교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스트럭처 피플이라는 구조체를 만들고 타입 디파인을 이용해서 person이라는 새로운 타입을 만드는 거, 자료형을 만드는 거고요. 지금 이건 앞에 타입 디파인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스트럭처 피플이라는 자료형을 내가 만들고 이 스트럭처 피플을 가지고 person이라는 변수를 만드는 겁니다. 즉 22바이트짜리 변수를 이렇게 하나 더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는 타입이고요. 얘는 그냥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구조체를 선언하면서 바로 변수를 쓰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기도 하기 때문에 이 형태를 보시고 아 이거를 타입이다 라고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변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배열은 그 배열로 데이터를 그룹지면 이 대괄호를 써서 각 항목들을 인덱싱해서 썼었잖아요. 각 요소들을 선택해서 썼었는데 구조체 같은 경우는 점을 이용해서 요소 지정 연산자 점을 이용해서 예, 자기 항목을 특정 항목을 선택해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 점이죠. 구조체 이름 구조체로 선언한 변수 이름 점 사용할 요소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실제 쓰는 걸 한번 보면요. 아까처럼 이제 타입 디파인을 이용해서 people과 person 이 두 가지의 자료형을 만들었고요. people 쓰면 예, structure people이라고 써야 되고 그렇죠? person은 그냥 person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person을 보통 쓰면 person 데이터라면 예, 22바이트짜리 데이터 변수를 하나 만든 겁니다. 만들고 나서 지금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2바이트 만들어지는 거죠. 이름이 12바이트, age가 2바이트, height 4바이트, weight 4바이트. 이렇게 22바이트인데 내가 예, data.age 그럼 data.age 하면 여기 2바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21 넣으라고 하면 여기 21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배열은 이렇게 대괄호를 쓰는데 구조체 같은 경우는 점을 찍어서 이렇게 점을 찍어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data.age 하면 여기에 21이 들어가는 거죠. 똑같은 이유로 data.height 하면 이 전체 그룹에서 height 영역에다가 이걸 넣게 돼 178.3, 178.3 여기 들어가는 거죠. 만약 내가 뭐 weight 쓰고 싶으면 data.weight 이름 쓰고 싶으면 data.name 이렇게 쓰시면 각 항목에 자기가 선택해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배열 같은 경우는 각 항목들의 그 크기가 다 같죠. 그룹 지어진 각 동일한 데이터라고 그룹 지었으니까 각 항목들의 크기가 다 같지만 구조체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크기를 가진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데이터 크기가 같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서로 다른 크기를 가진 데이터들이 모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기가 다 다르고 이 항목들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 대괄호를 쓰지 않고 점을 사용해서 요점이죠. 이 점을 사용해서 요소 지정 연산자를 사용해서 점을 사용해서 항목을 자기가 원하는 항목을 지정하고 거기에다가 값을 대입하거나 값을 읽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structure people이라고 아까 똑같은 앞에 설명했던 그 구조체고요. 쓸 때 person 데이터를 했고요. 대상자의 정보를 입력하세요 하고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두 줄씩 적었습니다. 이게 원래 scanf가 printf 밑에 들어가야 되겠죠. printf에서 이름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름을 입력받는 거 data.name 해서 이름 받죠. 여기 앰퍼센드가 안 붙은 건 그죠? 배열 같은 경우는 배열의 이름이 배열의 시작 주소기 때문에 앰퍼센드를 따로 안 적은 겁니다. 그 다음 나이는 HU 타입으로 받죠. 왜냐하면 age가 지금
unsigned short 타입이기 때문에 그죠? h가 short의 약자고 그죠? u가 unsigned 약자잖아요. 그래서 hu라고 적어서 age 값을 주소를 넘겨서 나이를 받아오고 그다음에 float이기 때문에 f에서 데이터 키와 몸무게를 다 이렇게 입력을 받아서 다 받은 것을 출력하라고 하면 이 내용을 출력하겠죠. 보시면 이제 이름을 이렇게 입력받고 나이, 키, 몸무게 그래서 입력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키나 이름, 나이, 그다음에 이제 뭐 키, 몸무게 이것을 개별 데이터가 아닌 한 사람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그룹 짓고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아서 출력하는 것까지 이걸 예제로 만든 거고요. 요걸 이제 계속 사실은 그 처음 쓰시면 이 점 실수도 많이 하실 거고요. 뭐 이렇게 뭐 세미콜론 많이 빠뜨리거나 이 뒤에 뭐 잘못 쓰시거나 하는 부분들 많기 때문에 요 예시 처음 나온 예시인데 요 예시를 좀 연습을 해서 좀 익숙하게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드렸듯이 구조체를 또 이제 일반 기본 자룡이 쓸 수 있는 문법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체를 배열로도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person 갖고 friends라고 해서 지금 3개짜리 배열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friends는 크기 얼마겠습니까? 22 곱하기 3이니까 66바이트겠죠. 그래서 66바이트짜리 그 배열을 만든 거고요. 이렇게 1이라고 하면 첫 번째, 그러니까 세 개가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66바이트. 프렌즈 0, 1, 2. 그러니까 이 프렌즈 1이라고 했으면 여기까지가 요 놈을 선택한 거죠. 요 놈을 선택했는데 얘 자체가 22바이트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 22바이트죠. 그래서 여기다가 프렌즈 1의 점 a진에 22 하면 이 세 개 중에서 이놈 중에서 이게 2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두 번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프렌즈 1까지니까 여기 있고 그죠? 여기 안에 또 이만큼 있는데 그거 점 a지니까 요게 22를 넣겠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체를 가지고 배열 문법에다 같이 섞어서 쓸 수 있는데 구조체로 선언한 자료형을 배열 문법으로 쓰는 경우에는 먼저 배열 기호를 쓰고 그 다음에 점 찍어서 자기가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원하는 항목에 값을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가 먼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체를 포인터로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person 데이터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포인터 p 그죠? p가 person을 가릴 수 있는 포인터를 만들어서 이 데이터 변수의 주소를 p에 넣었습니다. 그럼 이제 p를 이용해서 데이터 변수를 가리킬 수 있겠죠. 그러면 p를 이용해서 데이터 안에 있는 name이랑 age나 height나 weight는 거 가리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포인터 이 p가 가리키는 대상의 .age에다가 23을 넣어라 이렇게 했는데 이 보시면 아까 배열 쓸 때는 대괄호 쓸 때는 그 대괄호랑 요소 지정 연산자랑 점이랑 연산자 우선순위가 같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지만 지금처럼 포인트 연산자는 점보다 연산자 우선순위가 낮거든요. 낮아서 이 괄호를 쓰지 않으면 문법 에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 연산자가 이 점 연산자보다 연산자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괄호를 써야 되는데 좀 불편하죠. 그래서 시어나에서는 또 다른 문법을 하나 더 제공을 합니다. 저기 화살표. 그죠? 요 화살표 연산자를 사용해서 쓰게 되면 요 표현하고 똑같거든요. 동일한 표현이지만 이 괄호를 쓰지 않고 마치 P가 또 age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연산자를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 포인터가 자기가 가리키는 대상 항목의 age 항목을 가리킨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쓴 건데 이게 이제 추가로 제공되는 표현이죠. 생략되었다기보다는 추가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서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괄호 쓰고 포인트 쓰고 하면 불편하니까 보통 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구조체에 포인터를 쓰는 경우에는 포인트 연산자보다 점 연산자가 연산자 우선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 쓰실 때 괄호를 반드시 같이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화살표 이용해서 화살표가 아니죠. 그러니까 빼기하고 크다 작다 기호 두 개를 묶어서 화살표 모양입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지금 데이터 변수를 이제 그리고 이제 구조체를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배열 같은 경우에는 배열된 중괄호 이용해서 이 3개 항목, 그러니까 데이터 이 배열은 지금 인트형으로 3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총 12바이트겠죠? 그래서 1, 2, 3. 초기하고 싶으면 직접 각 항목에 1, 2, 3 하면 이 데이터의 0, 1, 2 항목에 1, 2, 3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하고 그러니까 그
구조체랑 별이랑 초기화하는 건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people 초기화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type define first는 하지 않았으니까 structure people 이용해서 바로 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기 항목의 순서대로 이렇게 쭉 적으시면 돼요. 얘는 문자열 타입이니까 홍길동, 더블 코테이션에서 홍길동 적고 나이니까 51, 그다음에 키, 그다음에 몸무게 순으로 이렇게 쭉 적으시면 돼요. 지금 쓰시는 것처럼. 대신 이제 타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타입에 맞는 상수값을 써주시면 되죠. 전체적인 형태를 봤을 때 이제 배열이랑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순서가 동일해야 됩니다. 이게 뭐 홍길동이 뒤에 가거나 뭐 나이가 앞에 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선언한 순서대로 똑같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구조체 18장 중에서 지금 18장이 이제 두 개의 동영상 강좌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18장 전체가 구조체와 연결 리스트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인데 지금은 이제 구조체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설명을 했고요. 이제 요 다음 영상에서 보시면 이제 구조체를 이용해서 어떻게 연결 리스트를 구현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